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민생 의제가 또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은 자유한국당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곧 이제 통합신당이 예. 공식 출범을 하면 당명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이 이제 선관위 조건과 공식 접수가 돼야 등록이 돼야 이제 그다음부터 당명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그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김부겸, 김영춘 세 의원이 공동 성명을 내고 추경 편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거에 대한. 글쎄 이제 여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또 정부의 입장도 아니거든요. 네네. 의원 세 분이 주장하신 거라서 지금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나 뭐 그런 반응은 지금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의원들이 선거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다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고 한 것이고 네. 지금 이제 금년 예산이 집행이 되기 시작한 것이 한 달 남짓되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512조나 되는 당군의 최고의 팽창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60조 이상의 나라 빚을 새로 지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다가 작년에 또 세수가 부족해서 네. 상당히 많은 빚이 더 늘어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추경을 편성하려면 또 빚을 그만큼 더 내어서 선거 때 쓰자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 주장이 타당할지 여부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이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코로나19의 여파가 지금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직격탄처럼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기존 정부 예산에 네. 지난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소상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 중소기업에는 젊은 인재들이 잘 가지 않는 것이 화장실이 미비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네? 중소기업 화장실 고쳐주는 예산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직까지 예. 지금 그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면 될 일을 예산은 편성된 예산은 사용하지도 않고 네.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한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제대로 현장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아, 그럼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부족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선거 전략상 네. 추경 예산 편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선거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이 세 명이 그 공동 성명을 내서 추경 편성을 요구한 데에는 선거와 연관이 됐다 이런 판단이신 거잖아요. 좀 풀어주시면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네. 자기들 선거에 유리한 주장을 하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금 추경을 검토할 그 단계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의원님? 아니 근데 그것이 논의가 잘못된 것이요. 예.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네네. 정부에서 네. 예산 편성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 비로소 국회가 심사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지금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최근에 3조 원의 예비비를 쓰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3조 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직은 충분하고 적절한데 그에 대해서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 자체가 네. 저는 그렇게 정부 측의 어떤 지금 사정이나 경제 현장의 정확한 현실 인식이 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전략상 주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이상
정확한 것을 내부적으로 다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 측에서도 네. 예비비 사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어제 그 6개 대기업 네, 그 네. 총수들과 만나서 경제 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 좀 그렇게 네. 경제의 어떤 그 주체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했다면 경제가 이 모양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그 기업하는 분들 들들 볶아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정책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일에 골몰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경제 그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기업인들이 네. 요구한 것이 결국은 노동개혁이라든가 또는 관세 특히 항공관세 인하라든가 또는 그 기업 규제 완화였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런 방향이 국회에서도 우리 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오던 그런 방향인데 그것은 눈 감고 오히려 기업 그 발목 잡기에 골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과 인터뷰를 했고요. 마침 그 연합회에서 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98%가 코로나19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나 입장을 떠나서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지원을 지금 절실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관련해 뭐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상공인은 대부분 매출액이 뭐 1억, 2억, 3억, 요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세금 과세 과정에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가 많기 때문에 흔히 관이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4,800만 원 수준의 관이과세 한도액은 벌써 수십 년 동안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의 한도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규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를 들어 농업인 수준의 소상공인 그 공제 제도라든가 또는 보조 제도를 만들자라는 것이 우리 당의 공약이었고 네. 그것은 소상공인 연합회와 함께 공동 작업으로 만든 공약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저희와 인터뷰했던 소상공인 연합 회장은 지금 이게 이제 간접적인 금융 지원 이런 수준 갖고는 안 되고 구제 금융 수준의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 부분의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지난해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서둘러 네. 그에 대해서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집행을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아직까지 그 제대로 목마른 대지에 단물을 좀 뿌리는 그런 정도의 지원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임시국회가 개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임시국회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그 지원 대책이 나오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점을 좀 대신 전달을 좀 드리고요. 요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와 인터뷰할 때 당명 말씀을 잠깐 하시면서 청기누설이라고 안 밝히셨는데 의원님의 머릿속에 있던 그 당명이 미래통합당이 맞습니까? 그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요? 워낙 다양한 당명이 네. 나왔었고 사실 당명을 결정한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최고회의가 아니고 통준위 측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 또 통준위의 안을 가지고 우리들이 토론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을 안을 내면 한 번도 제대로 채택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으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좀 의외였습니까? 그러면 이 당명이? 사실 이제 저희들이 쓰던 자유한국당과는 그 공통성이 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를 한 60여일 앞둔 입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겠느냐라는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국민당 그 당명 일단 불허했잖아요. 선관위가 어제. 근데 그 이유가 네. 국민새정당이라고 하는 비슷한 이름의 정당이 이미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서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지금 그 미래 한국당이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에. 근데 네. 미래통합당하고 이게 비슷해가지고 혹시 이게 당명 불허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전망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전혀 다른 것이요. 예. 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한국당과 민주통합당도 다르고. 그래서 과거 역사에 당명을 허용한 것 또는 허용하지 않은 것이 실무적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그 미래라는 이름을 넣은 당은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고 네. 통합이라는 이름을 넣은 당도 과거에 많이 출연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국민 당, 예. 국민새당 이런 것은 조금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야, 이게 뭐 유사당명으로 판단될 여지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이 예. 당 색깔이 밀레니얼 핑크로 결정된 거예요? 글쎄 그것은 통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언론 보도에만 봤고요. 저희들은 아직 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어찌됐든 정당의 색깔은 사실 그 정당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미 전국적으로 후보자들이 짙은 빨강색 현재 쓰고 있는 그렇죠. 우리 당의 색깔을 사용하고 있고 예. 특히 그 선거운동용 복장이나 홍보물을 지금 색깔을 바꾸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변경하더라도 같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이 핑크색 좋아하세요? 저는 물론 지금 정당이 바뀌었다는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색깔을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이번 선거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색깔로 선거운동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요? 당장에 선거운동용 자켓 그것을 주문하려면 그 단가에 그런 복장을 준비하기가 업체에서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 색깔로 자켓을 주문해봤자 그것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한 벌당 3만 원 이하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요. 그것을 그 원단을 구하고 그것을 봉지에 가공을 해서 3만 원짜리를 맞추려면 저 동남아시아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당내에서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핑크로 어제 뭐 보도면 어제 결정이 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냥 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당 색깔을 바꾸는 것은 이제 홍보물에서 바꾸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짙은 빨강색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니 여쭤볼 게 더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